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만 보아도 그 마음의 방향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조용히 한 가지 말을 꺼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순이나 이른을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이 당신의 노후를 조금씩 외롭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큰 사건이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배신이나 큰 다툼 같은 것이 가족을 갈라놓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긴 세월 동안 보아온 수많은 가정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아주 작은 말에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던진 말은 그 순간에는 가볍게 지나가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쌓이고 또 쌓이면 어느 날부터 관계의 온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조언했을 뿐이라고. 나는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그리고 사실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대부분 악의가 없습니다. 걱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식의 가정에서는 그 사랑의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선한 마음으로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특히 집안 어른의 말은 그 집의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기가 차가우면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공기가 편안하면 사람들은 이유 없이도 그것을 찾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예의를 지키며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참 평화롭다고. 하지만 그 자리의 공기를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조심하고 있고 누군가는 웃는 얼굴 뒤에서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침묵이야말로 관계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서운해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사위는 다릅니다. 그들은 그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규칙을 배우며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그 가족과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그 연결을 느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금씩 자랍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 자식이 나를 점점 멀리하면 어떡하지? 내가 더 늙고 힘이 없어지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말로 나타날 때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간섭하려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내게 가르쳐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늘리는 사람보다 말을 줄이는 사람이 더 큰 존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언보다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나 있을 때 그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있을 때 자식들은 스스로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자식의 가정을 위해 했던 말들은 그 집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어깨를 조금 굳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말이 지나간 뒤에 남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위기가 앞으로 당신의 노후에 어떤 사람들이 곁에 남을지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자주 보았습니다. 많은 부모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은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잘 살고 있는지, 서로 다투지는 않는지, 아이는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돈은 낭비하지 않는지,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의 삶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걱정이 때로는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조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평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나 사위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감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관계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지만 평가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마음을 닫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집의 공기와 규칙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며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가족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 집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인지, 자신이 환영받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참고 있는 존재인지 늘 조용히 살펴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 결혼해서 가족 모임에 오는 젊은 부부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잘하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신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을 때입니다. 그 말이 꼭 거친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자신이 비교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한번 상처를 받으면 다음부터는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이 긴장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기쁘기보다 먼저 피곤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면 반가움보다 먼저 조심해야 할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면 사람은 그 공간을 편안한 곳으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느냐고. 우리는 그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느냐고.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는 많은 것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가족을 위해 견디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서로의 경계를 지키며 사는 모습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참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보다 서로가 얼마나 편안하게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전에 익숙했던 방식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이 지금의 젊은 부부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저 경험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부부는 자신의 삶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특히 어려운 점은 그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말이 며느리나 사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아픔은 결국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자식은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씁니다.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지만 배우자를 외롭게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식은 아주 조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집안 이야기를 덜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겨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방문하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것은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모두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겨울이 오듯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았을 때 예전처럼 마음 편히 웃던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자식의 가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인가? 아니면 나의 걱정과 불안을 풀기 위한 말인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도 많은 말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드러움이 가족의 공기를 조금씩 따뜻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말 한마디쯤은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관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깊은 곳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말들은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하루가 지나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부모들이 이런 장면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식이 예전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작은 일들, 기쁜 일들, 때로는 고민까지 자연스럽게 나누던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저 자식이 바쁜가 보다 생각합니다. 세상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니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마음 한쪽에서 작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전보다 방문이 줄었을까? 왜 전화가 짧아졌을까? 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딘가 조심스러운 공기가 느껴질까? 그때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말했을 뿐인데 왜 점점 멀어지는 것일까? 나는 그 질문을 하는 부모들의 얼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억울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그 안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점점 가족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말들이 모여 만들어진 길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 기억을 조용히 간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 번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말한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지나간 뒤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예의를 지키며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들은 아이 이야기를 부모 앞에서 조심스럽게 꺼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마음의 방어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 차이가 존중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다치기 시작하면 관계의 모양도 조금씩 바뀝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는 것이 편안한 방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기대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마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사람들은 크게 다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조용한 거리입니다. 큰 싸움은 오히려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거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말, 또 한 번의 말, 그리고 그 말 뒤에 남는 공기가 쌓이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할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긴장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이 작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따뜻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평화는 거창한 노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말의 방향이 바뀔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설명하고 더 가르치고 더 조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지나며 내가 배운 것은 조금 다릅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말을 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내려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자식의 가정을 바라보는 부모라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의 새로운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 집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중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걱정해도 그 자리는 이미 젊은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자주 흐려집니다.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옛날 방식으로 말을 꺼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은 부모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익은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의 귀에는 그 말이 다른 의미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아직도 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가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원칙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의 태도입니다. 첫째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다. 누구의 사위는 이렇게 한다. 우리 때는 더 힘들게 살았다. 이런 말은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자신의 자리가 작아지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방식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그 존중이 사라집니다. 둘째는 통제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특히 아이를 키우는 문제나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서 이런 말이 쉽게 나옵니다. 부모는 경험에서 나온 걱정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에게 그 말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힘이 없다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책임도 함께 배웁니다. 그 과정을 빼앗으면 마음속에 반발이 생깁니다. 셋째는 자신의 희생을 꺼내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런 말은 마음이 서운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평생 쏟아온 시간과 노력이 떠오르면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빚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마음이 빚으로 느껴지는 순간 관계는 편안함을 잃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바꾸기보다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이 떠오르면 잠시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걱정을 덜기 위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짧은 멈춤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말하면 젊은 사람이 듣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의 생각을 묻고 나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말 대신 물어보는 말이 더 따뜻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이 가장 편하겠느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가 마음을 편히 둘 수 있는 집이라면 자식 역시 그 집을 따뜻하게 느낍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늘 긴장해야 하는 공간이라면 자식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말을 줄인 부모의 집에는 사람들이 더 오래 머뭅니다. 평가하지 않는 부모의 곁에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서는 웃음이 오래 남습니다. 결국 가족의 평화는 특별한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숨쉴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운 나이에 서 있습니다.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의 조용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온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식과 며느리와 사위가 나를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떠오를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 문을 열기 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부모의 집인데도 그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집의 크기나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공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모습도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의 부모는 가르치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모를 때 방향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결혼을 하고 자신의 삶을 꾸리기 시작하면 부모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때의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담고 있는 태도입니다. 젊은 부부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느껴질 때 사람은 더 책임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늘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방어하게 됩니다. 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가정에서 중심은 언제나 부부입니다. 부모가 그 중심을 차지하려 하면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 발 물러나 중심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 젊은 부부는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뿌리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따뜻한 곳을 향해 움직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해야 할 말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있어서 이 집이 참 따뜻해졌다. 사위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우리 아이 곁에 있어 주어서 마음이 놓인다. 이런 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전에 잠시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 전 잠깐 숨을 고르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편안한 어른으로 이 자리에 서겠다. 이 한 가지 마음만 있어도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투와 표정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끝난 뒤에도 잠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긴장을 남기고 돌아왔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머물게 됩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아주 단순한 약속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3가지 말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젊은 부부를 통제하려는 말,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내세우는 말입니다. 이 3가지 말이 줄어드는 순간 가족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길어집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조용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곁에 무엇이 남아 있을지는 지금의 말과 태도가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품격은 많은 말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집에는 언제나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웃음이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내가 긴 삶을 지나며 배운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지혜입니다.